금요일 코스닥에는 실제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코스피에서도 오른 종목보다 떨어진 종목이 3배 넘게 많았고요. 프로그램은 7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3% 넘게 오르면서 28만 원 위에서 장을 끝냈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 안쪽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왜 혼자 반대로 올라간 걸까요? 그리고 금요일 삼성전자를 끌어올린 이 힘은 월요일에도 남아있을까요? 오늘 그 이유부터 월요일 대응까지 완전히 벗겨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지금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30분입니다. 주말인데도 계좌가 자꾸 생각나서 아직 잠들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테고요. 금요일 반등을 보면서 이제 정말 다시 가는 건가 싶어 차트를 몇 번이나 열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 생각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삼성전자는 장 초반 차익 매물을 한번 받아낸 뒤 다시 위를 두드릴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다만 빨간불로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따라가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금요일에 삼성전자를 끌어올린 돈이 월요일 첫 30분에도 남아있는지 이걸 먼저 가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월요일에 강하게 시작할 때와 약하게 시작할 때 수익 중인 분과 높은 가격에 물린 분이 각각 무엇을 다르게 봐야 하는지도 정리해 드릴게요. 같은 상승을 봐도 내 매수가와 비중에 따라 해야 할 일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자, 먼저 금요일 움직임부터 짧게 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27만 1,000원에서 끝났고요. 금요일에는 그보다 낮은 26만 7,000원에서 출발해 장중 26만 6,000원까지 밀렸습니다. 목요일에 9% 넘게 급등했으니 아침부터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전 저점을 찍은 뒤 매물을 받아내기 시작했고 장중에는 28만 5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28만 1,500원, 전날보다 3.87% 오른 채 고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남았습니다. 아침에 밀릴 때만 해도 목요일 급등분을 그대로 돌려주는 건 아닌가 걱정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전 저점에서 주가가 돌아서고 오후까지 28만 원을 되찾는 걸 보면서 숨통이 조금은 트이셨을 겁니다. 특히 목요일 상승에도 아직 본전이 멀었던 분들은 금요일 반등이 더 반가우셨을 거고요. 다만 금요일 양봉을 단순히 매수세가 강했다고만 보면 중요한 걸 놓칩니다. 삼성전자가 오른 날 시장 전체가 함께 좋아진 건 아니었거든요. 코스피는 금요일 0.88% 상승했습니다. 지수만 보면 무난하게 반등한 날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른 종목은 193개였고 내린 종목은 683개였습니다. 코스피는 올랐는데 정작 대부분의 종목은 떨어진 겁니다. 코스닥은 상황이 더 심했습니다. 4% 넘게 밀렸고 장중에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했어요. 오늘 시장이 골고루 살아난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가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 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금요일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순매도였고요. 프로그램도 전체로 7,700억 원가량을 팔았습니다. 특히 B차이 프로그램 매도가 강하게 나왔어요. 외국인 자금이 한국 주식 전체로 밀려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들어올린 날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장은 안쪽에서 무너지고 있었는데 돈이 일부 대형 반도체로 몰리면서 지수만 버틴 쪽에 더 가까웠어요. 이게 금요일 삼성전자 상승을 볼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시장 전체를 사는 돈도 아니었고 프로그램까지 팔았다면 삼성전자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올라간 걸까요? 첫 번째 힘은 삼성전자 자체의 주주 환원 기대였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대규모 주주 환원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가 강하게 붙었어요. 배당을 더 늘릴지, 추가 자사주 정책이 나올지,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을 주주에게 어느 정도 돌려줄지가 새로운 관심사가 된 겁니다. 실적이 좋아도 주주가 체감하지 못하면 주가가 답답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번 돈이 실제 주주 몫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가 붙은 거죠. 다만 여기서는 기대와 확정된 사실을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공식 주주 환원 정책은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에게 돌려주고 해마다 약 9조 8천억 원의 정규 배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새 환원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돌았지만요.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새 정책의 세부 내용이
모두 공식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주가에는 발표된 숫자보다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먼저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아요.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월요일부터는 그 기대를 실제 매수세가 계속 받쳐주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불을 더 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을 내놓으면서 주주환원 경쟁의 기준을 확 올려버렸어요. 금요일에도 SK하이닉스는 2% 넘게 상승하며 173만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SK하이닉스가 저 정도로 주주에게 돌려준다면 삼성전자는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바로 이 비교가 삼성전자에도 돈을 끌어들였습니다. 반도체 실적만 보던 시장이 이제는 누가 더 많은 현금을 벌고 그 돈을 주주에게 어떻게 돌려주는지까지 보기 시작한 겁니다. 환율이 내려온 것도 부담을 조금 덜어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로 내려오면 외국인이 원화 자산을 살 때 느끼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외국인이 한국 시장 전체를 다시 사기 시작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금요일 코스피 외국인 수급은 오히려 매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금요일 삼성전자 상승은 시장 전체의 위험 선호가 탈환한 결과라기보다요. 주주 환원 기대와 반도체 대장주 쏠림, 환율 부당 완화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삼성전자에 돈이 집중된 결과에 더 가깝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이상한 움직임의 답이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이 답을 알았다고 월요일 대응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더 조심해야 해요. 금요일 상승의 일부가 기대를 먼저 산 돈이라면 월요일에는 그 기대를 이용해 차익을 챙기려는 매물도 함께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 종목을 2배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도 크게 늘었습니다. 본주가 조금만 움직여도 레버리지 쪽에서는 수익과 손실이 2배 가까이 흔들리죠. 이 돈은 올라갈 때 속도를 붙여주기도 하지만 방향이 바뀌면 매도를 더 빠르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빨간불이 켜졌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장 초반 상승이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월요일에는 처음부터 무너지는 흐름보다 차익 매물을 한번 소화한 뒤 다시 위를 시도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어요. 금요일 주가가 오전 저점을 되돌린 뒤 28만 원 위에서 끝났고 SK하이닉스도 상승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주주 환원 기대도 금요일 하루 만에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에는 이르고요. 다만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주가가 빠르게 올라온 만큼 월요일까지 곧장 직선으로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건 위험합니다. 한번 밀리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밀린 뒤 누가 다시 받아주느냐, 거기서 월요일 방향이 갈릴 겁니다. 먼저 월요일이 강하게 시작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주가가 금요일 고점인 28만 5천 원을 다시 두드릴 수 있어요. 그 가격을 잠깐 찍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돌파한 뒤 밀릴 때 28만 원 위에서 버티고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매수가 함께 붙어야 합니다. 그래야 금요일에 들어온 돈이 시초가에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 월요일에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장 초반 고점을 넘기는 척 하다가 프로그램이 매도로 돌아서고 28만 원 아래로 곧장 밀리면요. 그 상승은 새로운 출발이라기보다 추격 매수를 불러낸 뒤 차익을 챙기는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월요일이 약하게 출발한다고 해서 바로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금요일 종가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장 초반 매물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이때는 28만 원 부근을 지키는지 먼저 보시면 됩니다. 잠깐 이탈하더라도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매도를 줄이고 다시 회복한다면 금요일 상승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요. 이 가격을 내준 뒤 반등할 때마다 매물이 나오고 거래대금까지 줄어든다면 금요일 막판의 힘이 약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때는 목요일 종가였던 27만 1,000원 부근까지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열어두셔야 해요. 그리고 월요일 내내 28만 원과 장중 고점 사이에서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답답하다고 먼저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급등 뒤 횡보는 매물이 쏟아지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다음 상승을 위해 물량을 바꾸는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구분하는 방법은 가격보다 수급입니다. 주가는 제자리인데 외국인 현물과 비차익 프로그램이 조금씩 매수로 돌아선다면 기다려볼 여지가 생기고요. 주가만 버티는 척하면서 이 수급이 계속 빠져나간다면 겉으로 보이는 가격보다 안쪽은 약한 겁니다. 댓글을 보면 타점만 딱 알려달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지금처럼 하루에도 방향이 몇 번씩 바뀌는 장에서는 복잡한 설명보다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를 바로 듣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영상을 준비해 올리는 동안에도 시장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영상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흐름이 달라져 있었다는 분들이 생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외국인과 프로그램은 10분, 20분 사이에도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전망을 아는 것과 내 계좌에서 제때 움직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중 판단이 달라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뒤에서 짧게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내 보유 상태에 따라 월요일에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낮은 가격에서 잡아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운 좋게 아래에서 샀는데 정작 언제 지켜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다가 수익을 모두 돌려준 경험도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수익권 보유자는 월요일 첫 상승을 보자마자 전부 정리할 필요도 없고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으로 아무 준비 없이 버틸 필요도 없습니다. 장중 고점을 넘긴 뒤 그 위에서 자리를 잡는지 아니면 돌파가 실패하며 매도세가 커지는지를 보세요. 수익은 계좌에 빨간 숫자가 찍히는 순간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키기로 한 가격과 비중이 있어야 실제 내 돈으로 남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높은 가격에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월요일 하루 만에 본전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틀 동안 강하게 올랐다고 해도 위쪽에는 기다리던 매물이 여러 번 쏟아질 수 있어요. 본전이 가까워지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막상 다시 밀리면 아까 팔 걸 그랬다는 후회가 따라오죠. 그런데 본전은 내 계좌의 사정이고 시장은 그 가격을 모릅니다. 월요일에는 내 매수가만 바라보지 말고 삼성전자가 고점을 넓혀가는지 아니면 같은 자리에서 계속 막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반등이 왔을 때 비중을 정리할 기회인지 더 기다릴 만한 힘이 남았는지는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계좌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큰 분들은 대응이 더 달라야 합니다. 주가가 조금만 움직여도 하루 기분이 통째로 흔들리고 일을 하다가도 계속 계좌를 열어보게 되잖아요. 그 정도라면 전망보다 비중이 먼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월요일 상승이 나왔다고 다시 돈을 몰아넣기보다 내 계좌가 한 번 더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보세요. 특히 신용이나 레버리지를 함께 쓰고 있다면 첫 상승을 놓치는 것보다 방향이 뒤집혔을 때 대응하지 못하는 게 훨씬 위험합니다. 주식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봐주지 않아요. 비중이 크면 판단도 느려지고 작은 흔들림에도 감정부터 움직입니다. 아직 삼성전자를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더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월요일 시초가가 높게 뜬다고 해서 놓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놓친 상승은 손실이 아닙니다. 장중 고점을 제대로 넘긴 뒤에도 매수세가 남는지 아니면 초반에만 강하고 거래가 빠르게 식는지를 확인할 시간이 있어요. 특히 이틀 급등 뒤에는 첫 가격보다 첫 눌림에서 누가 받아내는지가 더 많은 걸 보여줍니다. 내가 사지 않은 종목이 오르는 건 견딜 수 있지만 조급하게 따라간 종목에 물리면 그때부터 판단이 훨씬 어려워져요. 기회는 월요일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시초가에는 주말 사이 마감된 미국 시장의 반응도 이미 섞여 들어옵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강했고 장기금리까지 진정됐다면 삼성전자는 주주 환원 기대에 해외 분위기까지 더할 수 있어요. 그 경우 장중 고점을 다시 넘어설 힘도 커집니다. 미국 기술주가 약했고 금리 부담이 커졌다면 시초가 이후 차익 매물이 빨라질 수 있고요. 그렇다고 미국장이 좋았으니 무조건 오른다거나 약했으니 무조건 내린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해외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도 삼성전자가 버틴다면 국내에서 들어온 돈이 그 부담을 받아내고 있다는 뜻이고요. 미국장이 강했는데 삼성전자가 밀린다면 금요일 상승을 이용한 매도가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미국 시장의 등락 자체보다 그 결과를 받아든 월요일 삼성전자에서 누가 실제로 사고 파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금요일 상승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조금은 정리가 되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오른 이유는 시장 전체가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주주 환원 기대가 붙었고
SK하이닉스의 40조 원 자사주 매입이 비교 심리를 자극했고요. 환율 부담이 낮아진 가운데 시장의 돈이 대형 반도체로 좁게 몰렸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도 오를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금요일과 똑같은 힘으로 갈 거라고 미리 믿으면 안 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돈인지 주말 전에 들어왔던 짧은 돈이 빠져나가는지 월요일 첫 30분이 답을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30분을 계속 보고 있을 수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출근 준비를 하거나 회의에 들어가야 하고요. 계좌를 열었을 때는 이미 돌파가 끝났거나 버티던 가격이 무너진 뒤일 수도 있습니다. 수익이 찍혔는데 언제 지켜야 할지 몰라 다시 본전까지 내려온 분, 높은 가격에 물려 반등이 나와도 기다려야 할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되는 분, 비중이 너무 커서 작은 움직임에도 마음이 급해지는 분이라면 영상 한 편의 전망보다 판단이 달라지는 순간을 빠르게 아는 게 훨씬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을 준비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오르고 내릴 때마다 메시지를 보내는 알림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월요일 핵심 가격을 돌파하거나 다시 이탈할 때,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이 매수에서 매도로 혹은 매도에서 매수로 방향을 바꿀 때, 그리고 주주 환원처럼 삼성전자 판단을 다시 봐야 할 뉴스와 공시가 나왔을 때 알려드리는 방식입니다. 가격을 대신 맞춰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세워둔 전망을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내 대응을 다시 봐야 하는지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알림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 전력 인프라 같은 다음 종목으로 옮겨가는 움직임도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상승과 횡보, 추가 조정에 따라 무엇을 다르게 봐야 하는지 정리한 삼성전자 3단계 대응 자료와요. 삼성전자 이후 시장에 돈이 움직일 수 있는 수혜 종목, 실제 매수세가 붙고 있는지 가려내 수급과 거래량 기준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이름만 받아보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 때 관심을 높이고 어디서부터는 욕심보다 계좌를 먼저 지켜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 신청하기를 눌러 간단하게 신청해 주세요.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과 대응 자료를 확인되는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금요일 삼성전자는 26만 원대에서 밀렸다가 28만 1,500원까지 올라오며 3.87%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시장 전체가 살아난 건 아니었어요. 코스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고 코스피에서도 내린 종목이 훨씬 많았으며 프로그램은 강하게 팔았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버틴 이유는 주주 환원 기대와 SK하이닉스의 40조 원 자사주 매입, 반도체 대장주로 몰린 돈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월요일 차익 매물을 소화한 뒤 다시 위를 두드릴 가능성이 조금 더 큽니다. 위로는 28만 5천 원을 넘어선 뒤 버티는지, 아래로는 28만 원을 지켜내는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 반등으로 마음이 조금 놓이셨더라도 월요일 아침 계좌에 빨간불이 켜지는 순간 서둘러 결론부터 내리지는 마세요. 이번 상승이 진짜 이어질 힘인지 잠깐 기대를 이용한 움직임인지는 첫 가격이 아니라 그 뒤에 남는 돈이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높은 가격에 물려 계신 분들도 이번 한 번의 상승으로 모든 손실을 되돌려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좌를 살리는 건 한 번의 완벽한 매매가 아니라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달라진 흐름에 맞춰 움직이는 과정이니까요. 남은 주말만큼은 계좌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시고요. 월요일장이 열리면 오늘 말씀드린 순서대로 차분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남은 주말 편안하게 보내세요.